오늘은 컷 어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어웨이는 복잡한 구조체의 일부를 잘라서 그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어떤 이런 형식의 표현 기법을 총칭합니다. 모터쇼 같은 데 가면 어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부가 이제 어떻게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투명한 뭐 아크릴판 같은데 제품을 파트별로 분해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쉘을 커팅해서 내부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형을 투명체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이미지처럼 이렇게 하면 렌더링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투명한 재질을 입혀버리면 되죠. 근데 이게 실제 이렇게 실물로 만들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복잡한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봤던 이런 청소기처럼 어셈블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파트를 특정 기준 축에 따라서 이렇게 막 파트가 이렇게 뭐랄까 이동하면서 이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일부를 잘라서 보여주는 컷어웨이 모델입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CF나 이런 곳에서도 뭐 외부가 원래 불투명했다가 재질이 바뀌면서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내부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면도기 또는 노트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 완성품이 된다던가 하는 이런 표현 방식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노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완성품이지요.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파트로 구분하게 되면 이게 어셈블리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가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특정한 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셈블리 말고도 라이노에는 이 클리핑 플레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에다가 클리핑이라고 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면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면이 지나가면 내부가 이렇게 투명해 보인 기능도 있어요. 이 클리핑 플레인을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면은 잘려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이 키샷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해볼 재질은 컷 어웨이 재질이 되겠죠. 새로운 파일을 준비를 하고요. 탑뷰에서 간단하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라인 하나 긋고, 그 다음 컵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곡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파춥스처럼 생긴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포인트로 약간씩 수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 다음 옵셋해서 안쪽으로 두께를 살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끝부분 라인으로 연결, 이쪽도 라인으로 연결,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이걸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또 별도의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런 애가 하나가 있고, 그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약간 일부러 복잡한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축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러면 요 커브를 리볼브를 시켜보죠. 요걸 이 축에 따라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을 리볼브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이런 게 있고 이제 바깥쪽에 그 저기 껍질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살짝 이런 데다가 라운드 한번 넣어줬다. 여기도. 그 다음 이제 하는 김에 일단 뭐 이거부터 하죠. 일단 그럼 이 바깥쪽에다가 구멍을 몇 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이 특정한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실린더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요. 그 다음에 요걸 조금 줄여서 이것을 이제 여기 끝부분의 축에 따라 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레이에 이렇게 폴라 어레이를 하면 되겠죠. 특정 뷰에 와서 이 개체를 폴라 어레이 요 개체를 이 축에 맞춰서 8개를 360도에다가 맞춰서 배열을 해달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A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끝에다가 0.3 정도 해서 여기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요거만 잠깐 보이게 해주고 이렇게 파서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톱니바퀴를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이 사각형 하나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사각형이 아니고 육면체를 여기서 적당하게 육면체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톱니바퀴처럼 보여야 되니까 컨트롤 포인트를 온 시켜서 이쪽을 좀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 나중에 한꺼번에 라운드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넣어주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를 깎아주고 그 다음 이거를 아까 여기서 폴라 어레이를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가 너무 겹치게 됐죠? 그럼 25개 또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개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다시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0.2 다시 깎아주고 이 상태에서 돌려줘야 나중에 톱니바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A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보이게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살짝 컬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서 가지고 가볼까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뷰에서 라인 하나 그어주면 되죠. 그래서 스플릿 이거를 나눠주고 그럼 이제 요 파트와 요 파트가 이제 별도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파트에 그 면을 채워서 솔리드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 해주고 그러면 각각의 파트가 만들어졌죠. 그럼 0.1 정도로 끝에다가 작은 라운드 해서 다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이쪽 레이어에 넣고 저걸 저쪽 레이어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 레이어에다가 넣었다. 그럼 이것도 하는 김에 저 컷어웨이 하면서 파트 애니메이션도 같이 한번 걸어 볼 거니까 그럼 이제 요것도 뭔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를 여기다가 하나 더 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까지를 조인해서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래서 요 톱니바퀴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인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안 붙겠죠? 그러면 그룹 해주면 일단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를 스케일 2D를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 2D를 할 건데,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좀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보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느 한쪽에 그 파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요 끝에다가 아주 작은 구체를 만들어 주세요. 요게 이따가 회전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죠? 있지만. 네. 자, 그러면 저장,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 언타이틀 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샷 열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이 언타이틀 얘를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방식, 이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외형을 투명체로 처리. 그럼 그건 우리가 키샷에서 이런 이 유리 글래스에서 그 글래스 베이직이 있어요. 글래스 베이직을 주고 더블 클릭해서 리플렉티브 굴절을 살짝 주는 거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굴절을 살짝 주고, 그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가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이 그 레이 바운스가 부족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걸 24번 올리면 여기가 점점 완전한 투명체에 가깝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굴절율, 현재 굴절이 들어가 있는 율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 투과돼서 보이지가 않죠.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굴절율을 1.1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되는 굴절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 이렇게 줄이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그 외에도 유리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우리 여기 가면은 이런 와이어 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 엑스레이, 뭐 렌즈 코티드나 소프 버블, 이거 얘네 다 똑같은 거예요. 띤 필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얘네들의 그 티크니스나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확 주거나 자, 얘를 1.5 정도 놓고 두께를 거의 제로로 놓으면 이렇게 회색. 그 다음 포토 필터로 내가 이거를 뭐 빨간색으로 나타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두께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엑스레이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아예 엑스레이 블랙이라고 따로 별도로 이런 그 효과도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그냥 얘는 그 엑스레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컬러만 정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런 띤 필름을 주고 이 thickness를 조절을 하고 리플렉티브 인덱스도 이렇게 조절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좀 있으면서도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엑스레이 그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엑스레이 2라고 이름을 정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다 같이 주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건 라이팅에서 레이 바운스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잘 안 보이죠, 오히려? 뭔가 효과는 다 드러나지만, 이렇게 복잡한 게 겹치게 되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이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cut away라는 게 있어요.
키샷 8 이후부터 생겼는데, 이 컷 어웨이가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메탈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안쪽을 메탈로 바꿔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색깔의 메탈. 그 다음 여기가 투명하지 않고 표면이 이렇게 예쁜 색깔로, 파란색 아니요, 네, 이런 컬러의, 아래쪽은 실버다. 그다음 여기는, 자, 이런 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컷어웨이를 쓰는 방법은, 이 컷어웨이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우선은 구체를 하나 만들고 그 구체를 좀 이렇게 키웠어요. 그 다음에 걔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겹치게 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속을 더 파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컷 어웨이를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자를 물건에다가 컷 어웨이를 주면 걔가 겹쳐져 있는 요 대상체들을 이렇게 뚫어서 보여줘요. 일부분을.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스피어를 이동시키면 이제 저쪽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컷어웨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재질을 주면 섹션이 어떤 느낌이냐. 그래서 아까는 이게 붉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잘려나간 요 파트가 붉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 요 색을 다른 회색이나 그 부분을 노캡, 그러니까 뚫어주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컷어웨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장면에서만 한번 보자면 내가 겉에 있는 이 초파춥스 같은 요거는 뚫어서 보여주는 게 맞는데 속에 있는 이 기어는 살아있는 채 그냥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라이노에서 우리가 아까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그랬죠? 클리핑 플레인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여. 근데 근데 라이노의 클리핑 플레인은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덜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확 끊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샷에 있는 이 컷 어웨이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컷 어웨이 머터리얼의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에 캡 스타일의 노 캡, 그럼 이제 캡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헤리트 캡, 그 다음에 컬러. 내가 빨간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터리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머터리얼이 내가 디퓨즈가 아니라 잘려지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걸로 줘도 돼요. 그러면 잘린 부분이 빛이 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머터리얼을 메탈. 그러면 이게 잘린 부분이 이렇게 메탈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머터리얼이 아니라 그냥 일단 컬러로 둘게요. 컬러로 다시 레드로 두고 여기에 excluded object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cut away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잘려져 보일 건데 그것에서 예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저게 레이어 몇 번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요게 레이어 4번이 요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4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 머터리얼에 오면은 excluded object에 레이어 4번이 들어오죠. 그래서 레이어 4번은 이 cut away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걸 건데 일단 이 스피어를 어떻게 할까요? move
좀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키워서 그 다음에 이걸 무브를 시키면 처음에는 지금 여기는 그 레이어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드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긴 잘려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게 잘리면서 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이거 익스클루디드에 이제 얘도 포함시킬게요. 이게 아마 레이어 6 레이어 3번이네요. 그러면 이 스피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익스클루디드에 플러스 레이어 3번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이 씬에서 이 스피어를 우리 무브 시켰을 때 이 기어들은 이 파트들은 다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이 외곽에 있는 요 두 개의 파트만 이 잘려나가는 효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체를 이제 이쪽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걸 건데 이 애니메이션을 걸 때는 파트들을 먼저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요 파트를 이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레이어 3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애니메이션 로테이션 일단 회전부터 시켜봅니다. 그 회전이 되는데 엉뚱하게 회전이 되죠. 그러면 자, 현재 디그리를 360도로 두고 그 다음에 X축이 아니고 어떤 축이냐? 그럼 뷰에 가서 그 어디냐? 헤드업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좌표계가 있죠? 지금 Y축이 위고 X가 앞이고 그럼 Z축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Z축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위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두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얘가 이렇게 360도 한 바퀴 돌겠죠. 1초 동안 이 개체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피봇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피봇 포인트와 엑시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파트가 오직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글로벌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만약에 한번 보죠. 이걸 회전을 시킬 건데 지금 Z축 회전이 아니라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똑같이 Z축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피봇 포인트를 셀프가 아니라 따로 픽을 하는 겁니다. 중심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 건데 그래서 내가 레이어 1번 이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Z축으로 360도 돌아봐.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 뭐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이제 얘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왕이면 자동차 바퀴처럼 얘도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하나 더 거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파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로테이션을 또 걸어요. 그거를 이제 동시에 같이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개체는 엑시스 오리엔테이션을 글로벌 그리고 피벗 포인트를 셀프에다가 두고 이거를 한 360도로 Z축 기준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런 다음에 일단 요거 위에 있는 걸 한번 꺼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이 파트의 자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파트는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얘도 같이 바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잘 보이려면 요 파트가 한 720도 정도 돌면 두 바퀴 정도 돌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자 너무 빨라요. 그러면 요 애니메이션을 2초로 늘리면 되죠. 여기도 2초로 늘리고. 근데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돌다가
한 바퀴를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건 제자리에서 도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플레이하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따라 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션에 보면은 이제 easy in,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점점 빨리 갈 거냐, 점점 천천히 갈 거냐, 뭐 끝에 가서 할 거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럼 처음에 그 두 번째 지 혼자 돌아가는 건 그냥 돌아가는데 여기서 크게 한 바퀴 돌 때는 easy in과 easy out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으면서 움직여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섰으면 좋겠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하는 느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키샷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요 파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컷 어웨이가 있었죠? 이 컷 어웨이에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애니메이션, 얘는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이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동을 어디서 어떻게 줄 건데, 그럼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죠. 지금 그 X, Y, Z축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럼 Z축으로 하는데 지금 Y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0. 그럼 Z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Z축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5 정도 주는 거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좀 심하고 2초 동안에 자, 요 스피어가 이렇게 5만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5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5배 25. 그러면 자, 어디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25도 사실 그럼 적은 거예요. 그러면 30, 40. 그럼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 애니메이션은 시작과 동시에 이 구체가 이렇게 오면서 저기를 잘라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요 구체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핑크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여기서 핑크색을 블랙 또는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아까 컬러 말고 머터리얼에 메탈에 네, 요 색깔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자, 플레이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자, 이제 여기 속에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기어도 같이 돌아 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파트에도 또 애니메이션을 걸면 됩니다. 그럼 여기 레이어 3번? 레이어 4번? 4번이네요. 레이어 4번 애니메이션 로테이션. 그래서 로테이션을 거는데 지금 요 파트도 한 요 정도에서 막 바로 0초에서부터 똑같이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 3초 될 때까지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 놓고 그래서 요 파트가 이 축을 기준으로 아마 Z축 기준일 겁니다. 그럼 Z축 기준으로 천천히 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360도를 도는데 시간을 늘리면 천천히 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컷 어웨이 재질이 이렇게 잘라주는데 속에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다음 파트들을 내가 마음에 들게끔 다 만들고 이렇게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파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파트가 이 컷 어웨이와는 달리 처음에는 무브하는 거야. 처음에 여기 있었던 애다.
그 다음 이게 저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트를 애니메이션, 트랜스레이션, Z축으로 이제 아마 마이너스 한 10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면 고 애니메이션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다 끄고, 다른 애니메이션 끄고 얘만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저기 됐을 때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 맨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게 여기까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한 16, 너무 많이 왔네.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제대로 온 걸까요? 네, 제대로 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바깥쪽에 있다가 이렇게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얘네가 이쪽으로 와서 조립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를 또 다 켜요. 이렇게.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쟤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컷아웃이 여기 내부를 비추면서 얘가 이거 색깔 바꿔야 되겠다. 알루미늄 말고 골드, 티타늄. 네. 그게 이제 움직여서 여기서 이렇게 탁 조립이 되는 형태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도 같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역방향으로 이 파트가. 그러면 또 이 파트 이것도 애니메이션 로테이션을 주는데 이거는 더 빨리 360도가 Z축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이 이건 처음부터 돌았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360도로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제가 돌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돌면서 한 바퀴가 저렇게 도는데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얘는 돌아요. 그 다음 쭉 와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애니메이션에 보면 페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드는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fade from 100%에서부터 100% fade to 0.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른 걸 꺼볼게요. 자, 얘가 이게 돌아요. 천천히 돌면서 일정 수준이 됐을 때 그게 이렇게 페이드가 걸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얘만 남겠죠. 얘네만.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나서도 이 안에 있는 게 돌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요 안에 있는 게 도는 애니메이션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로테이션이니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레이어 4번. 그죠? 네. 그 레이어 4번이 그 360도가 아니라 720도 정도가 있고 애니메이션을 전체적으로 다른 게 다 끝났을 때도 애니메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다 켜서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추파춥스 같은 헤드가 같이 돌아요. 사실 요때까지는 그 레이어 4번 안에 있는 이 톱니바퀴는 돌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도니까.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뷰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쟤는 저쪽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컷아웃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돌죠. 그리고 실정 시간이 됐을 때 얘가 파트가 이동하기 시작하죠. 컷아웃은 계속 가죠. 그 다음 한 바퀴를 돌아서 페이드가 시작이 되죠. 페이드를 약간 더 뒤로 밀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고 요것도 페이드 끝나는 지점에 맞춰요. 그러면 돌면서 투명해져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컷아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컷아웃도 지금은 컷아웃 개체가 이 스피어 개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동만 가 있는데 이 컷아웃도 어느 정도 얘가 와서 역할을 다 해주고 나서는 얘도 그냥 사라지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환경 설정을 해서 좀 멋있게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environment 가서 뭐 이런 거 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환경을 돌려서 환경에 가보면은 우리가 보는 뷰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카메라 애니메이션까지 걸게 되면은 이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배경이 밝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환경은 이걸 쓰더라도 우리가 environment 세팅에서는 그냥 컬러로만 줘도 되겠죠. 네. 이러다 꺼지면 되게 마음 아픈데.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리플렉션을 만들어 주자. 그럼 이게 바닥에 리플렉션 들어갔죠? 그 다음 이제 플레이. 일단 다시 처음으로 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거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 다음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걸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 더 주고요.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창에서 애니메이션 위저드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에 패스를 줘요. 패스. 패스를 주고 넥스트. 그럼 이제 카메라 1번에 넥스트. 자, 1번 포지션은 여기입니다. 요거 이제 잠깐 위에 둘게요. 첫 번째 카메라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돌려. 이렇게. 그 다음에 add new control point를 눌러요. 그럼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add를 눌러요. 그럼 3번이 됐죠. 그럼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자, 그럼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다른 걸 일단 다 끄고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죠.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5초 동안 가고 있으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잠시만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지금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럼 총 길이를 타임 세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초. 일단 5초 정도에 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럼 1번에서 시작해서 내가 지정했던 2번 위치로 가고 2번 위치로 가서 일단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이 패스 애니메이션의 문제가 이렇게 3개씩 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은 2개를 엮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을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2개만 되죠. 그럼 1번에서 여기 컨트롤 포인트가 1번 포인트가 있고 이제 2번 포인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1번 포인트는 여기서 2번 포인트로 갑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2번 포인트로 가는데 이 토탈 2번 포인트의 시간이 여기서 너무 느리니까 3초 0으로. 그럼 3초만큼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3초 동안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다시 그럼 3초 동안 왔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또 주는 거예요. 카메라 1번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번에는 줌을 한번 줘볼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카메라가 1번만 들어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또 만들어서 1번 카메라로 여기까지 1번 카메라로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번 카메라로 이동해서 2번 카메라가 다른 걸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 카메라에다가 애니메이션 해서 또 패스를 줘요. 그럼 1번 위치는 여기고, 네, 1번 위치가 여기죠. 그 다음에 2번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add 해서 OK. 그러면 지금 카메라, 자 보세요. 그럼 카메라 1번이 있고 카메라 2번이 있죠. 카메라 1번, 2번.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카메라 1번 애니메이션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카메라 2번 애니메이션 여기서부터, 이게 너무 멀리 가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 이걸 땡길게요. 네. 그러면 다시 카메라 1번으로 와서 보면 카메라 1번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니, 여기서부터 다시 애니메이션에 카메라 스위치 애니메이션으로 카메라 2번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1번과 카메라 2번이 실제로는 다른 카메라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 전체 룩에서는 하나로 엮여서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자면 카메라 1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담당하고, 카메라 2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패스 애니메이션은 지오메트리 뷰를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메라 1번을 선택하면 카메라 1번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을 걸면서 이렇게 카메라 2번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제가 애니메이션은 별도로 그냥 한 학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한번 걸어 놓고 볼게요. 1번, 2번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걸어요.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그러면 여기서 돌면서 없어지고, 자, 근데 이제 카메라가 하나가 안 보이죠? 카메라 1번부터 이렇게 해야 이제 카메라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럼 쭉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제가 돌기 시작하고, 이 파트가 움직이면서 컷 어웨이가 나타나서 일정 부분을 깎아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추파춥스 파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도는데, 카메라 2번이 없는 게 더 낫겠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스탑 해서 이제 이 기어들이 열심히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여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일단 이동, 회전, 그리고 사라지는 거 또는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각각의 것들로 주게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 개체가, 카메라 애니메이션 빼고, 지금 요 개체가 혼자서 돌기도 하면서 어떠한 개체를 기준으로 또 돌기도 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로테이션이 된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뭔가가 사라지거나 뭔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하는 애니메이션도 키즈 안에서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여러 개의 카메라를 한꺼번에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 설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뷰에서 먼저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뷰에서 또 3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에펙이나 프리미어 같은 곳에 가져가서 영상과 영상을 합쳐가면서 이 최종적인 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키샷 9에서 이렇게 파트들의 애니메이션은 다 돼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렇게 모니터의 화면이 변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건 이 환경에 대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바가 그 키샷 9까지는 없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이제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환경이 이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그 애니메이션은 9까지는 안 되는데 이번에 10 넣은 거 보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품 디자인에서 뭐 이 이상 더 해야 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키샷이 맥스나 마야 같은 어떤 이 토탈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없는 기능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제한된 애니메이션들의 조합만으로도 생각보다 되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꼭 한번 보셨으면 해요. 예전에 만들어 놨었던 키샷을 이용하는 다른 애니메이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게 되면은 그 컴퓨터의 성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초에 30프레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30장이 있어야 그걸 뭉쳐서 1초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여기 지금 이걸 보면 이만큼의 이미지들이 있어야 자, 불과 한 2, 3초를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큐브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건 환경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큐브를 360도를 돌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환경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큐브를 돌린 거죠. 여긴 범프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큐브의 방향을 바꿔준 거죠. 한 번은 90도를 이쪽으로 돌리고 한 번은 저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 얘가 떠서 각각의 레이어들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아까 배웠던 페이드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서 열리고 돌고 사라진다. 그 다음 어떤 많은 용면체들이 있을 때 특정한 용면체들의 움직임을 주고 그것에다가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 하나의 씬을 구성할 수가 있게. 그 다음, 자, 환경 애니메이션을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만들어 보려다가 이제 몇 개의 시퀀스만 만들고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구체에다가 그러니까 크롬볼을 만들고 그 크롬볼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환경 HDRI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트릭입니다. 이게 크롬볼이 환경을 반사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그냥 이미지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줌 아웃을 시키면 이렇게 이러면서 무슨 영화사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특정 환경을 넣고 카메라만 360도를 돌린 거예요. 그럼 환경이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키샷으로 복합 애니메이션을 걸 수도 있는데요. 복합 애니메이션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네, 선풍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선풍기. 자, 이걸 보시면 선풍기가
날개가 회전하면서 고개가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데 그게 이지 인, 이지 아웃의 모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그 배경만 바꾸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환경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환경을 다른 걸 쓴 겁니다. 이제 밤의 환경이죠. 그럼 뭐 음산한 분위기가 풍기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응용을 하면 자 요거는 지금 그 토끼의 반사가 되는 빛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가 있죠. 자 바깥에 이거는 바깥쪽에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를 두고 몇 초 동안 그 에어리어 라이트를 반대쪽으로 옮긴 겁니다. 바깥쪽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던 에어리어 라이트가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자동차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토끼의 그 포커스가 맞아 있다가 특정 시간이 흘렀을 때 저기 블라인드 쪽으로 이 포커스를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윙 하고 지나가고 또 하나의 빛이 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 다음 서서히 바깥쪽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냥 HDRI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지나가는 건 그냥 자동차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2개 지나가고, 3개 지나가고, 4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어떤 사람의 인형이 있고 그 어떤 이 건물의 안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이런 샷.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그림자, 이렇게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각각의 몇 초짜리 애니메이션들이 엮여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디렉터즈 컷, 감독판이 다르고 또 뭐 이렇게 3시간짜리 풀 영상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 3초짜리 이 시퀀스 애니메이션들을 우리가 엮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톤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긴장감이 달라질 수 있고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실내에서 그 실내 모델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저쪽에서 선풍기 돌아가죠. 이렇게 간다. 그 다음 그게 확대가 되면서 뭐 특정 이렇게 샷들이 클로즈업 되고 있다. 뭐 옆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이 키샷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단편 애니메이션도 못 만들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샷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키샷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지막지한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쪽에 프로젝션 되는 저 영상이 따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키샷에서 별도로 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몇 개를 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바닥이 있고 이렇게 특정한 뷰로 만들어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커스틱 효과 같은 게 지금 드러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또 구슬을 중심에 두고 카메라를 360도 돌려서 또 이 구슬에는 그 유리의 범프 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다. 그 다음 심도를 이용해서 특정 포인트에만 초점이 맞게끔, 그래서 얘가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까지 와서 페이드로 사라진다. 그 다음 그거를 몽땅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없는 곳에서 페이드로 나타나면서 그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뭐 이렇게 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게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끝난다. 그죠? 그럼 이런 어떤 씬들을 이용하면 이 키샷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제품 디자인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제품 분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단순해요.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굉장한 양이 필요한 거죠. 이것들이 뭉쳐져서 그 5초, 10초짜리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이 정말로 꽤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 우리가 보통 키샷 렌더링 고퀄리티로 한 장 걸려면 몇 시간씩 거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 모든 옵션을 잔뜩 낮춰서 막 노이즈가 잔뜩,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앞에서 만들어 놨던 것들 애니메이션 보면 노이즈가 잔뜩 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 극강의 퀄리티로 렌더링을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좀 이렇게 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4K짜리 뭐 어벤져스 같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제 수천 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렌더팜 같은 것에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만 달라져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 카메라는 가만히 놔두고 이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깥에 있는 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깥에 있는 이 저 멀리 있는 에어리어 라이트를 해가 지는 것처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일단 우리 키샷 첫 번째 과정은 종료가 됩니다. 15번의 수업 동안 이 다양한 빛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 또 주로 빛의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이 재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단순한 재질들의 사용법들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냥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페인트는 페인트지 뭐. 그래서 이 페인트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썼던 그 책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 특별한 스캐터링 미디움, 구름을 만든다거나 안개를 만든다거나 또는 오늘 배웠던 컷 어웨이처럼 요거는 좀 따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전개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됐든 싱글샷 렌더링이 됐든 이 도구는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하늘이 내린 신비의 검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검술 자체가 있어야 그 검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쓰는 어떤 스노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 그리고 이 키샷 같은 이 렌더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탓을 하기 전에 우선 좋은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도구의 특성에 맞게끔
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응용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좋은 디자인을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수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키샷을 너무 잘 써, 라이노를 너무 잘 써는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연습을 매진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앞에 꼭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정식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마무리 짓는 이야기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